여러분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인터넷 일반 과목의 첫 번째 시간 인터넷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인터넷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인터넷의 탄생, 발전,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터넷의 특징, 자, 네 번째는 인터넷의 부작용, 자, 인터넷 주소까지.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터넷의 개념입니다. 자, 인터넷이란 전 세계 컴퓨터들을 공통된 규칙 또는 기술에 따라서 상호 연결하는 통신망,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런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서로 통신, 파일 및 이미지 전송, 웹페이지 검색, 자, 이메일, 전자우편, 전송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TCP/IP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의 기본 프로토콜 TCP/IP고 TCP라는 프로토콜과 IP라는 프로토콜이 합쳐진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 프로토콜을 채택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채택한 인터넷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통신망의 통신망입니다.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 자, 1969년 그 연도 기억하시고요. 미국 국방성의 컴퓨터 통신망인 아르파넷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들한테 암기시킬 때는 아파 하면서 시작했다 그래서 아르파넷이라고 외우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르파넷. 자, 국내 인터넷 시초는요. 1982년이에요. 서울대와 전자통신연구소. 지금은 대전에 있지만 예전에는 구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랑 전자계산학과 에투리 전자통신연구소 사이에 최초로 82년에 인터넷 연결을 해서 성공을 한 거죠. 자,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가 199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넷의 탄생과 발전입니다. 자, 인터넷에 대한 아이디어. 자, 이런 아이디어는 1963년 라이 로버트고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국방성의 자, 이 단어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의 줄임말 아르파는 일정 지역의 폭탄 폭격과 같은 긴급 사태에도 장애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던 중, 자, 연구원들 간의 정보와 자원 공유를 위해서 69년 아르파넷이라는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해서 자,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초기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아르파넷은요, 원격 시스템의 접속, 텔넷이죠, 바로 텔넷. 텔넷. 그다음 파일 전송, FTP죠, FTP. 전자우편, 이메일. 그 다음에 정보 공유가 가능한 컴퓨터 통신망으로서 사용자 수의 증가와 망의 확장과 함께 미국의 중요한 컴퓨터 통신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자, 아르파는 기종에 관계없이 통신망에 접속된 모든 컴퓨터들 간의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 자, 통신망 구조가 필요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TCP/IP 프로토콜, 인터넷의 근간 프로토콜이죠. 인터넷 근간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파 인터넷 프로토콜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인터넷은 60년대 말 미 국방성 나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미국 전역의 연구소,
대학 등의 과학 기술자들이 상호 정보 교환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구축한 아르파넷이 모태가 되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자, 1983년에 TCP/IP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인터넷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 당시 아르파넷은 밀렛, 이 밀이라는 것은 그 단어에서 군대라는 느낌이 확 들어오잖아요. 자, 밀렛과 아르파넷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인터넷에 포함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모든 아르파넷 호스트라는 말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통신상의 컴퓨터들을 우리는 호스트라고 부르고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상호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TCP/IP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로 그 자리를 잡게 되었고, 보다 많은 호스트와 게이트웨이들, 자, 이것은 이제 그 장비죠. 네트워크 장비. 기존의 통신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세계 각국의 학술 연구망들을 상호 연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 연구망으로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연구 개발을 위한 유닉스 시스템에서 TCP/IP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신뢰성 있는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인터넷은 미국의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터넷의 역사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의 시초는 1969년 아르파넷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국방성이 군사 목적으로 UCLA, 스탠포드 대학 등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자, 1972년이 되어서 인터넷 서비스로서 아까 그 원격 접속이라고 했죠. 텔넷, 파일 전송이라고 했죠. FTP가 표준으로 제정되었고 이메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79년이 됐습니다. 유즈넷. 자, 지금의 게시판 역할을 하는 일종의 게시판 역할을 하는 유즈넷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82년에 우리나라는 이때 인터넷 처음 연결됐다고 그랬죠. TCP/IP를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살짝 기억하셔야 뭐 다음에 연도별 그 빠른 순에서 늦은 순으로 올바르게 된 것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인터넷 개념이 정립이 됐고요. 82년 TCP/IP 프로토콜이 표준 프로토콜로 채택이 된 해입니다. 83년이 되면 통신량이 급증하자 아르파넷에서 군사 목적으로 밀렛을 분리했고요. 자, 86년이 되면 미국 과학재단 NSF죠. 여기에서 슈퍼컴퓨터 센터 간의 통신을 위해서 NSF 넷이 또 구축이 되었고요. 88년 자, 인터넷 그 채팅 프로그램이죠. IRC가 개발이 되었고요. 89년입니다. 전 세계와 NSF넷이 연결이 되었고 유럽 물리연구소 이거 썬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은 지금 그 이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W 하나가 빠졌네요. 자, 우리는 지금 웹 디자인 그 기능사죠. 이 웹이라는 서비스는 인터넷의 하위 구조죠. 근데 그게 89년에 팀 버너스-리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개발 제안 창시했다라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은 이런 어떤 개발과 어떤 이 아이디어를 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공공의 개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훌륭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자, 89년에 자, 웹이 탄생했습니다. 웹. 90년이 되었습니다. 아르파넷이 폐지되었어요. 뭐 아키.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서비스들이 없어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그런 서비스들이고요. 자, 검색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자, 91년. 자, 인터넷 서비스로 고포와이즈. 지금도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검색과 관련된. 자, 92년에 인터넷 서비스로
자, 또 W가 하나 없어졌네요. 월드 와이드 웹이 여기서는 시작되었고 여기는 그 제안한 거죠. 제안. 예, 제안, 창시, 개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는 언제 시작했다? 92년입니다. 92년. 자, 1993년에 인터닉, 예, 여기 닉이라고 하는 그 기관은 그 국가별로 그 도메인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근데 인터니까 이거 인터내셔널의 줄임말이라서 국제 인터넷 정보 센터, 예, 요렇게 예,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최초로 GUI 웹브라우저 모자이크, 자, 요거 별표입니다. 최초의 GUI 웹브라우저. 여러분들 우리가 웹이라는 서비스, 우리는 매일 들어가죠. 매일 수십 번. 자, 웹이라는 서비스를 우리가 서비스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웹브라우저라고 하죠. 웹브라우저 지금 여러분들 뭐 크롬, 익스플로러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 후발주자들이고요. 가장 먼저 GUI, 그러니까 그래픽, 그러니까 예전의 인터넷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 글자만 서비스 받는 인터넷이 글자만. 예. 근데 웹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미지도 서비스 받는 그런 페이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즉 브라우저가 최초는 모자익이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자익. 예, 넷스케이프의 그 전신. 그러면서 이게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MS 익스플로러 이전에는 이 넷스케이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익스플로러 등장하고 뭐 그다음에 크롬 등장하고 뭐 기타 등등 많은 브라우저들이 그 이후에 예,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94년이 됩니다. 94년이 되면 웹브라우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등장. 자, 말씀드렸죠. 지금 모자익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예, 그리고 자, 같은 해에 94년도에 W3C에서 웹과 관련된 그런 컨소시움 W3C가 발족이 됩니다. 자, 96년이 되면 새 도메인 네임 GTLD, 이거 뒤에서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 추가가 되었고요. 2008년이 되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 특징 살펴보도록 하죠. 컴퓨터를 비롯한 단말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쵸? IP 주소를 할당받아야 합니다. 자, 개방형 구조로 사용자가 언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고 많은 정보, 여러 종류의 컨텐츠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뭐 인터넷 하루에도 인터넷을 수십 번 그러니까 접속을 하는데 네트워크에, 예, 우리가 주로 얻는 것은 검색과, 예, 정보 획득이죠. 자, 새로운 변화에 대해 빠르게 적응하게 하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인터넷 전체를 제어하는 중앙통제기구는 없습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없어요. 자,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연결 가능하고요. 배너 광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광고 등 인터넷 광고도 가능하고 인터넷 쇼핑도 가능하고 인터넷 뭐 뱅킹도 가능하고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거의 뭐 세계 최고의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인터넷 특징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인터넷 부작용, 예, 뭐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하죠. 인터넷 언어의 남용으로 언어 전달의 정확성,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 뭐 그냥 채팅에 쓰는 말을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법도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못 익히고 이런 어떤 불상사가 있는 거죠. 인터넷의 익명성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남, 여, 노, 소를 파괴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어린지 나이가 들었는지 몰라요. 예.
남자가 여자인 척하고 인터넷 할 수도 있고요. 여성이 남성인 척하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대면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특징이고요. 컴퓨터 바이러스로 데이터가 훼손, 손실되는 경우 있고요. 해킹으로 인해 중요한 정보, 신상 정보 유출되기도 하죠. 게임, 채팅, 음란물, 전자우편 등의 식교, 중독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안 좋은 문화에 쉽게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집착, 그죠? 의존성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 인터넷 금단 현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뭐 인터넷이 안 되거나 뭐 그러면 지금 뭐 금융권이나 이런데 예,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예. 자, 불법 소프트웨어가 쉽게 전파되고 저작권이 침해되는 그런 불상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 주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인터넷의 주소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IP 어드레스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IP 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각 컴퓨터에 할당된 고유 번호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고유 번호입니다. 고유 번호. 자, 인터넷 주소는 현재는 32비트예요. 예. 8비트. 이게 4개가 있습니다.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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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각각 8비트를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는 옥텟이라고 부릅니다. 옥텟. 예. 그 앞에 어근 OCTO. 예. 요게 8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입니다. 자, 그래서 8이 4개니까 8 곱하기 4 32비트이고요. 자, 그리고 그 IP 버전 4라고 이야기하고요. 차세대 IP 주소는 요게 주소가 가질 수 있는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너무나 많은 호스트들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주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소가 고갈이 되는 거죠. 고갈. 그래서 주소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차세대 버전은 IP 버전 6이고요. 여기는 지금 32비트잖아요. 근데 여기는 128비트예요. 예,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은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버전 4의 주소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4 주소의 이용 형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8 곱하기 4개의 옥텟으로 구성된 32비트 체계입니다. 각 자리는 뭘로? 그렇죠. 점으로. 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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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옥텟은 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각 8비트 자리의 값은 보통 10진수 정수로 표현하며 0에서 255. 자, 0에서 255인 이유는 이게 8이니까 2의 8승이 256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1부터 셌을 때 256이고 0부터 세면 이게 하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부터 256과 0부터 255는 개수가 같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IP 주소를 나열할 수 있고요. IP 버전 4의 주소는 자, 네트워크 ID 부분과 호스트, 즉 요게 이제 이제 클래스 설명이 뒤에 나올 텐데 요게 C 클래스는 이렇게 앞에 3개의 옥텟이 네트워크의 어떤 아이디를 의미하고 뒤에는 호스트의 아이디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구분된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IP 버전 4 주소의 총 개수는 요게 32비트잖아요. 84, 32.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 약 이게 42억 9천이라는 약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42억 9천 개만큼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데 그게 다 고갈이 되었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IP 버전 6 체계가 들어왔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IP 버전 4 주소의 클래스, 좀 전에 클래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클래스는 IP 주소의 첫 옥텟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각 클래스마다 대표 그 번호가 있고요. 자, 클래스는 서브넷 매스크 값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서브넷 매스크가 같으면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자, IP 버전 4 주소의 등급은 이렇게 5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D 클래스와 E 클래스는 그 실제 사용하지 않아요. 예, ABC 세 클래스만 일반 네트워크로서 사용하고 있고, D 클래스는 IP 멀티캐스트용의 그런 그 클래스이고요. 멀티캐스트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자, 그 IP 멀티캐스트를 구현하기 위해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 구축된 가상의 네트워크로서 자, 이것을 이용하면 특정 그룹에 참여하는 모든 그 사람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멀티캐스트. 그러니까 한 번의 통신으로 메시지나 정보를 목표한 여러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멀티캐스트입니다. 우리가 방송 브로드캐스트라고 하잖아요. 예, 비슷한 개념. 자, 이 클래스는 실험용으로서, 연구용 실험용으로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가 D 클래스와 E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IP 그 주소가 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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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4개의 옥텟, 이게 8 4개의 옥텟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이것은 10진수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2진수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A 클래스는 그 0과 1로 구분했을 때 여기만 0이고 나머지는 다 예, 여기가 반드시 0이라는 거죠. A 클래스는. B 클래스는 여기가 10 숫자를 바꿨을 때, 이진수로 요걸 바꿨을 때, 자, C 클래스는 110, D 클래스는 1110, E 클래스는 1110. 근데 이것을 뭐로? 요거는 이제 이진수고요. 10진수로 바꿔보면 A 클래스는 앞에 주소가 0부터 127이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떤 인터넷 주소, 그러니까 IP 주소를 봤는데 여기가 127, 요 사이에 뭐 126이라든 이렇게 돼요. 그럼 그거는 A 클래스다 이런 설명이에요. 마찬가지로 B 클래스도 128부터 191 요 사이에 어떤 주소가 IP 주소가 요 사이에 있는 숫자다. 그러면 그건 B 클래스다라는 거예요. 그럼 A 클래스와 B 클래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가질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을 같은 네트워크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게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C 클래스는 마찬가지로 요 C 클래스의 주소를 그렇게 봤더니 요 사이에 숫자더라 이런 얘기. 그럼 그건 C 클래스다 이런 설명. 자, D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E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살짝 살펴보았고요. 자, 차세대 인터넷 주소 IP 버전 6입니다. 자, IP 버전 4 주소 공간의 고갈 때문에 IP 수준에서의 보안 능력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주소 체계가 IP 버전 6이고요. 자, IP 버전 6는 IPNG, IP Next Generation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IP 버전 6 주소는 16비트씩 8개. 예, 그래서 그걸 다 곱해보니까 128비트가 나요. 32비트, 예, 32비트만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128비트 기억하셔야 돼요. 예, 뭐 시험에는 다음 중 IP 버전 6의 특징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각 16비트 주소 블락은 16진수로 변환되고, 여러분들 16진수는 우리가 RGB 코드에 보면 이런 뭐 알파벳이 등장하잖아요. 그거는 16진수 자체가 우리 컴퓨터는 이진수를 좋아해요. 이진수. 이진수는 뭐랑 0과 1로만 돼 있죠. 예. 근데 16진수는 이진수로 호환이 아주 쉬워. 그래서 일반적으로 16진수를 또 많이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16진수도 역시 뭐가 나온다? 16진수에는 알파벳이 등장한다. 그래서 일단 16진수로 변환이 되고요. 콜론으로 구분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콜론. 요거를 콜론이라고 하죠. 단축구멍. 콜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자리가 8개죠. 예. 16비트씩 8개. 자, 각 16진수 블락마다 앞자리에 나오는 0을 제거하면 간결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연속된 0이 있을 경우는 이중 콜론으로 대체하고요. 더 간결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연속된 0은 2번 이상 반복하면 안 되고요. 자, IP 주소 할당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주소는 해당 주소 공간에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죠.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IP 주소 할당과 관련해 일부 정보, 뭐 보유기간, 책임자, 담당자 연락정보 이런 것들 인터넷상의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공개되고, 자, 상위 인터넷 등록 기관에서도 신속하게 보고가 됩니다. 자, IP 주소의 관리 책임은 계층적인 구조에 의해서 분배되는데, 자, 이건 이제 볼 거예요. 인터넷 레지스트리 IR은 IP 주소를 공정하고 적절한 크기로 할당하며 공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IP 등록 기관이 인터넷 레지스트리입니다. 자, 그런데 RIR은 대륙별 인터넷 레지스트리이고요. 대륙 단위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자, NIR도 있는데 국가별 인터넷 레지스트리로서 또 역시 주소를 할당하고요. NIR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 이거 인터넷 그 서비스 업체 있잖아요. 예, 이들과 LIR 지역별 인터넷 레지스트리에게 주소를 할당합니다. 자, IP 주소 할당 체계 기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 세계의 IP 주소 할당 가 관계 있는 기관은 국제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ICANN, 그 안에 그 소그룹 중에 하나가 IANA이고요. 자, 아시아 태평양 대륙의 RIR은 APNIC. 여러분들 이 NIC이라고 하는 것은 그 IP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을 NIC이라고 합니다. 자, 국내 NIR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이고요. 자, 지역별 ISP 또는 LIR은 국내 여러 ISP 사용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RIR과 관할 지역 좀 보면 APNIC, 여러분들 NIC이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관리 기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뭐 아시아 패시픽 뭐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 이거 줄여서 이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그 관리하는 RIR이고요. ARIN은 북아메리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자, 요것은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적도 부근 아프리카 맞게. 자, 요것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섬 지역을 관리하는 RIR이 되겠습니다. 자, 호스트 이름과 DNS인데요. 호스트 이름은 그 숫자 중심의 IP 주소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영어 알파벳 중심의 명칭으로 바꾸어서 사용한 것으로 시스템의 고유한 이름이 되겠고요. 도메인은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영역이고 호스트 이름에 사용된 주소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bc. 이런 주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abc.go.kr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 요거를 우리는 1단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1단계 도메인 또는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최상위 도메인.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지오는 2단계 도메인입니다. 2단계 도메인. 2단계 도메인이고, 자, 2단계 도메인은 또는 차상위, 요건 최상위, 요건 차상위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거 요거는 3단계 도메인. 그러니까 3단계 요렇게 도메인에는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갖게 되고요. 자, 최상위 도메인, 탑 레벨 도메인을 줄여서 TLD라고 부릅니다. 탑 레벨 도메인. 1단계 도메인 같은 뜻이에요. 1단계 도메인. 자, 최상위 도메인의 구분은 일단 GTLD, CCTLD, ITLD, STLD 뭐 이렇게 바뀌는데요. 자, GTLD는 자, 요것을 줄인 거고요. ICANN, 예, 아이아나에서 국제적 그 도메인 기관이죠. 관리하는 도메인 .com, .net, .org, .info, .biz 등이 바로 최상위 도메인의 도메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CTLD는 뭐 컨트리 코드 탑 레벨 이렇게 들어가는데,
각 닉 기관이 관리하는 도메인입니다. .kr, .jp, .us, .uk 등이 바로 sysTLD고요. 자, ITLD 이건 국제 규약에서 설립된 특정 기관에 사용하는 도메인으로 뭐 .int 같은 경우. 자, STLD는 Special Top Level 도메인으로서 미국 내 특정 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다. 그래서 .gov, .mil 이거는 정부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군사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최상위 도메인들의 용도에 따른 그거를 좀 구분해 보면 일단 com은요. 이거는 영리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같은 곳.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같은 곳에 .com인 business.com이라고 그러죠. 자, 비즈는 사업기관 역시 비슷합니다. com하고 사업기관 또는 회사 맞고요. .net은 네트워크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기관입니다. 네트워크 관리기관이고요. 자, .info는 정보 서비스 기관입니다.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정보 서비스 기관이고요. ORG는 오거나이제이션이죠. 비영리단체. 아까 이건 영리단체죠. 비영리단체이고요. 자, .name은 일반 개인용 도메인입니다. 일반 개인용. 자, 그 다음 int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UN이나 국제적인 특성을 갖는 기구, 예, 국제적 기구 또는 기관.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는 프로페셔널이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용, 전문직. 자, EDU는 그 4년제 대학을 EDU. 자, 뮤지엄은 그대로 보이죠? 박물관이고요. 자, 주요부는 거버먼트, 미국 연방정부, 연방정부를 의미하고요. 에어로는 이거는 그 항공 관련이 에어로라는 도메인을 갖습니다. 항공 관련. 자, 밀은요. 예. 군사, 미국 연방 군사기관. 자, 코분요. 협회, 코오퍼레이트 이 단어의 줄임말이죠. 협회 또는 조합 이런 것이고요. 아트는 딱 그 글자에서 느껴지듯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 예, 이 관련 기관이 바로 아트가 되겠습니다. 자, 차상위 도메인. 좀 전에는 최상위고 차상위도 세컨드 레벨 도메인의 2단계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차상위 도메인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자, CO 영리 목적 단체나 기업체죠. 앞에서 TLD랑 뭐랑 같나요? .com 하고 같게 되죠. 자, .go 우리나라 뭐 노동부 .go.kr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고요. 자, 이것은 여기가 미리 들어갔네요. .gov 동일한 TLD는 .gov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 뭐 snu.ac.kr 서울 내셔널 서울대죠. 자, 이것은 뭐죠? 예, edu 예. MIT.edu 미국에 있는 교육기관. 자, NM이나 NE 이거는 네트워크 관리기관이죠. 예, 이것은 .net과 동일한 2단계 도메인이고요. 자, 그 다음 비영리기관 OR 예, 이거는 이쪽 동일한 성격의 ORG 예. 자, RE는 연구소나 연구단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도메인 이름 작성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일단 도메인 이름은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영문자, 숫자, 하이펀으로도 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자, 쉼표나 밑줄 등의 특수 문자는 도메인 이름에 사용할 수 없고요. 쉼표 사용할 수 없고 밑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영문자나 숫자로 시작할 수 있으나 하이폰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이폰이 조합이 중간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끝에 올 수 없어요. 자, 도메인 이름 작성 규칙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는 문제입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가장 느린 역사적 배경은 자, 인터넷 서비스로서 텔레그래프가 제정되었다. 이메일이 탄생이었다. 자, 1972년이라고 하고요. 자, 인터넷 시초 아르파는 시작 1969년 외우셔야 돼요. 유즈넷 서비스 시작 1979년이라고 합니다. 1979년. 자, 그 다음에 TCP/IP 인터넷 개념 정립 이게 1982년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가장 느린 역사적 배경은 4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IP 버전 4 주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IP 버전 주소의 형태는 8비트씩 4개 옥텟으로 구성된 32비트 정확하죠? 맞고요. 각 자리는 콜론으로 구분한다. 이게 IP 버전 6에 대한 내용이죠. 각 자리는 점을 이용해서 구분한다가 맞는 답이에요. 2번 틀렸고요. 자, 8자리 보통 10진 주소 표현 255가지의 값이 사용되고요. 자, 약 42억 9천 개의 주소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